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려왔냐.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할 게 많아요. 우선 우리가 박 대통령 최후의 작품이 과연 유신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신체제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없는 반공이거든요. 그리고 유신체제도 완전히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유신체제도 국력동원 독재체제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게 모빌리제이션 시스템이에요. 동원체제라고요. 그럼 야, 이게 중국과 비슷하지 않냐? 이게 지금 사진이 이제 그 유신체제 때 일어났던 이제 포철 완공이죠. 유신체제 때 이런 거 많이 됐어요. 포철도 완공됐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도 그때 했죠. 창원기계공업도 그때 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그 80년대의 그 틀이 유신 때 다 잡혔다고요. 70년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걸어온 길이랑 비슷한데 실제로 중국이 유신이나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모델,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국가가 이끌고 나가는 국가 동원 체제 아래서의 초고속 성장 모델, 이거를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나 이게 과연 중국과 어떻게 같을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고 좀 다른 성격의 사회를 만들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왜 중국은 저기서 주저앉을까? 이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한테 던져봐야 될 의문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자. 유신 뭐야? 그 자유민주주의 없는 반공체제야. 그리고 그 국가동원체제야, 일종의. 국력 전체를 동원해서 초고속 경제발전한 체제야. 오케이? 그러면 그거 박 대통령이 독재 좋아해서 그렇게 간 거야? 아니에요. 미국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요. 제가 세나에 탈출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72년 닉슨이 모택동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중국이 개혁개방 나간 건 1982년이에요. 이로부터 10년 후에 모택동 죽고 나서. 모택동이 1976년에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한 6년 후에야 개혁개방을 가요, 중국이. 그러나 그 전에 이미 72년부터 미중 관계가 밀월 관계로 들어간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그 월남전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월남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월남에서 패배가 확실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게 다 공산화되면서 공산권 전체가 급팽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중국이라도 빼내갖고 중소 분쟁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중국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원하면 뭐 한반도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도 좀 흐리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망한 거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자랑스러운 반공국가로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이 딱 잡혀 있는 건데 아니 6.25 때 130만이나 와갖고 20만 명 죽고 40만 명이나 부상한 저 중공군 똥자루들. 우리 어렸을 땐 중공군 똥자루라고 불렀어요. 그 옷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손 잔뜩 두른 그런 방한 옷 입고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 전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똥자루 같다 그래서 중공군 똥자루라고 불렀다고요. 이 중공군 똥자루들을 똥자루가 갑자기 중국이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서 냉전의 최전선을 해왔는데 그게 포기된다는 것 같은 메시지가 뭐 미국과 중국 사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중공에 던져질 수 있는 고깃덩어리로 바뀐 거라고 이게. 나라가 망할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때.
거기다 미국의 경제가 아주 안 좋잖아요. 월남전 때문에 경기가 망가져가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미국이 막 원조도 줄이고 막 이러니까 한국 경제는 몸살을 한다고요. 한국 경제가 미국 원조를 벗어난 게 7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원조가 계속 되고 있을 때 조금씩 계속 줄면서, 그리고 미국이 원조뿐만이 아니라 뭐 수출 쿼타 이런 거 계속 많이 줬었다고요. 섬유 수출 쿼타, 무슨 쿼타, 무슨 쿼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배려를 해준 게 많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근데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고, 이거는 쿼타가 줄어서도 어려워지지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을 안 하거나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야 필요하면 뭐 한반도 뭐 대한민국도 좀 양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그 제스처를 취하고 이러니까 우리 이제 나라가 망할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좀 한따까리 했죠 그때. 근데 그 뭐를 하셨나 보기 전에 이걸 좀 보죠. 그 월남전 관계된 서류 그 이미지 찾다 보면 이렇게 아주 좋은 이미지, 이쁜 이미지 나와요. 이게 개념 베트공이죠. 아마 요새 우리 그 개돼지 근성으로 오면 이거 보고 베트공은 이뻐요, 개념이에요, 얼짱 베트공. 저는 사람들 그 김정은 좋다고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쟤 같으면 그냥 미국에 빗장 열고 튀어갖고 한국서 그 CF 모델만 해도 1년에 100억은 벌겠다. 전 세계적으로 CF 모델 뛰고 책 쓰고 하면 몇 억부 달러 그냥 벌 것 같은데.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은 씨, 혹시 그 생각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 피 글쎄 한 30%만 먹을게요. 인생 경로로 바꿀 뜻이 있어, 정말로.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그 옆에서 이 베트공 여전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는 이쁜 사람들에 둘러싸인 이 쌩얼의 긴 머리 베트공 처녀, 소녀. 이게 공산주의자의 수법이에요. 이런 식의 우리는 개념, 너희는 틀딱. 깡통진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 너희는 틀딱. 깡통진보만 그러나? 동아일보 김순덕 의원, 당신도 그렇게 글 썼잖아. 태극기 집회는 왜 저렇게 우중충하고 보수적이고 틀딱스럽고 촛불 집회는 왜 저렇게 발랄하고 생기 넘치냐. 당신이 12월 31일 저녁이나 그 무렵에 나와봤어? 걔들 시꺼먼 장옷 입고 여기다가 저승사자라고 붙이고 다녀서 그 흉측한 거 봤어? 그 밤중에 도깨비불 이렇게 시뻘겋게 달고 그 화장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 단두대 끌고 다니는 거 봤어? 창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머리 모형해갖고 피 흘리게 색칠한 다음에 꽂고 다니는 거 봤어? 그게 당신이 말하는 아름답고 생생하고. 이 양반아, 그러고서 무슨 동화에서 밥을 먹고 있어. 내려와, 그냥. 내려와. 돌아가신 김성수 그 왕회장 무덤 박박 긁어가지고 뼈 출연해서 발라먹는 짓 하지 말고 내려와, 그냥. 좋은 말 할 때. 당신 같은 근성이면 꼭 애들이 이런 사진 보고 우리 생얼 얼짱 베트공 아가씨, 우리 개념 베트공 아가씨,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당신 스타일이. 네, 이 자리 빌어서 김순덕 씨 욕 좀 할게. 제가 탄핵 전국 때 읽은 칼럼 중에 제일 악랄한 게 김순덕 칼럼이에요. 김순덕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태민을 거론을 하면서 라스푸틴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그 말은 안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이랑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걸 강하게 암시하는. 그 아무 증거도 없고, 솔직히 나같이 부도덕한 사람 입장에서는 why not? 나는 김수석 씨, 나는 부도덕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게 답이 안 돼. 근데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본 사안과 관련도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 기독교 그때 좀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 최태민 악령 들렸다고 떠들고 다닐 때요. 세브란스 병원에 전머식이라고 그 우파라고 자기
저기 공산체제 아래서 살다가 자유체제로 튀어나온 탈북민 같은 사람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전공한다는 우파 얘기를 해왔다는 아주 독실한 정신과 의사는 공적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태민은 악령씨였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 다른 교수가 그랬다고. 당신은 의사로서의 양심도 없냐. 환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환자랑 인터뷰를 안 해보고 그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냐. 당신 의사 아니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악령에 씌웠다라고 말하려면 그 A를 환자로 본다는 뜻이고, 그럼 당신이 인터뷰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없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입 벌리고 아가리 털고 다니면 그게 의사로서의 양심이 있는 짓이냐. 그 전 교수, 당신 세브란스 부원장까지 하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정신과 의사였잖아. 당신 그거 사과 안 할까 지금도? 양심이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3시간씩 뭐 성경 읽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그 성경 끼고서 지옥이나 가셔.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말살시켜 놓고서 공적인 자리에서 똑바로 들으라고 그래 놓고 무슨 성경책 끼고 다니면 다야? 그러고서 의사야? 사람을 보지도 않고 악령 씌웠다라는 그러한 의사로서의 소견을 얘기해? 정말요, 저는요, 이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졌던 그 인격살인을 생각을 하면 그 인격살인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 솔직히 말하면 민노총사나 뭐 건설로지였던가 어딘가에서 단두대 끌고 나오고 나는 그거는 그냥 귀여워요, 차라리. 그런데 제도권에서 금숟가락 물고 뭐 말빨개나 세우던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 출신의 대한민국에서 먹어준다는 기독교계 정신과 의사가 그 짓을 저질러요? 동아일보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칼럼니스트가 그 짓을 저질러? 제도권이?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반성해야 돼요. 두고두고 반성할 일이에요. 그거는 김순덕이나 그 전머식이라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도권 전체가 두고두고 반성할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폭도에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폭도의 나발수가 된 거예요, 스스로. 정말 개쪽팔리는 짓을 한 거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 김순덕 의원이 만약 이런데, 그건 맞는 소리다. 저 백모 말이에요. 아프지만. 그럼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저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같이 울어가면서 웃어가면서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정신과 의사는 사양이에요. 나는 의사로서 그 정도 선을 넘으면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옆에 있다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차라리. 그건 사양이고, 그 세브란스 부원장 했다는 우리 정신과 의사는 사양이고, 당신은 내가 보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야. 자, 한번 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베트콩도 이런 식의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선전 방식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얘들 선전이 이 정도로 세련됐다고. 이게 40년 전 선전물이라니까요. 요새도 이런 선전으로 개념 잡으면 이게 먹히는 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이 얼마나 정신을 악랄하게 단련했는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얼마나 뜨겁게 우리의 정신을 단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 바짝 날이 서서 단련되지 않으면 쟤들을 못 무찔러요. 뿌리를 못 뽑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월남이 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하시라도 던져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고깃덩어리로 바뀌고, 이러니까 박 대통령이 퍽 하고 유신을 저지른 거예요. 저지를 때 어떻게 저질렀냐. 기본 배경은 이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보트피플 된다 이거예요. 보트피플 아니에요. 100만 명 죽었잖아요. 200만 명 나와서 100만 명 죽고 100만 명은 이제 구조됐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보트피플 된다. 수백만, 천만 이렇게 죽는다 결국. 그러니까 미국은 말 안 통하고, 그러니까 퍽 하고 무슨 쇼를 했냐. 나 김일성이랑 평화통일할 거야.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국내용 쇼고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을 이제 속여서 끌고 가려고.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뭔 짓을 못 저질러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살 길로 국민을 속여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해요. 나라도 그렇게 해요. 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감옥에 계셔서 오늘 심한 말은 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그 유신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 사과했어요. 나 그때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 그 말은 이렇게 넘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을 잘못 들은 건데 그 선택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반공을 향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그러한 지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점이 공인으로서의 결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 유신은 박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 헌법은요. 그때 90몇 프로가 찬성했어요. 개헌을. 박정희 대통령이 쇼를 잘 부렸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할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나 김일성이랑 통해갖고 평화 통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일헌법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신헌법 통과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 우리 죽는 자리로 몰아넣으면 내가 북이랑 트는 수 있어 임마. 너희 알아서 해. 목숨을 걸고 미국한테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양수협장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카터가 이제 77년부터 이제 대통령 아니겠어요? 지미 카터 이 땅콩 장사. 미국의 2차 세계전 이후에 미국의 제일 못나고 악랄한 두 명의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버락 오바마하고 지미 카터입니다. 이것들은요. 대통령할 자격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개쓰레기들이에요. 카터 보세요.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북한 드나들면서 김정일이 편들고 다 그랬잖아요. 카터 재단에 그 북한 관련돼서 성명 나온 거 이런 거 보면요. 야, 이거 친북이 썼냐, 종북이 썼냐, 간첩이 썼냐 헷갈린다니까요. 그 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무능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땅콩 농사를 계속 짓는 게 맞았던 사람이에요. 이 무슨 땅콩 농사 지면서 땅권이나 생각을 하지 무슨 인권을 고려하냐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인권 변호사 중에 인권 제대로 하는 놈이 누가 있어? 저 문재인 대통령 빼고. 문재인 대통령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오바마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거. 시카고. 빈민 지역 조직운동과 인권 변호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카터 아무튼 간에 이 카터가 당선되자마자 키신저한테 야 내가 말이야 슐레진저한테 들었는데 뭐 제주도나 이렇게 섬 하나 거제도 하나 해서 우리 섬 거기로 다 미군 빼버리고 독재국가 대한민국은 죽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따오 개소리를 물었다니까. 그래 키신저가 펄쩍 뛰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엉터리 같은 소리다라 그랬다고. 이 문서가 뭐냐면 카터 전임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가 포드가 카터와 나눈 얘기에 대해서 정리한 문건이에요. 여기 보면 카터 개 황당해요. 황당하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박정희 흔들까?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 흔들까? 지금 이제 당선인 시절에도 벌써 이렇다니까.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카터가 집권하고 77년, 그 다음 제2차 오일 쇼크 나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PP라 그랬고, 우리 어렸을 때 다 PP라 그랬어요. 프레지던트 팍. PP가 죽은 79년. 요 3년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고요. 국군이 막 왔다 갔다 한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2차 오일 쇼크는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한국은행의 조사부가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 중에서도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던 부서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앉아갖고 현대건설 잽다 건설 현장에서 입금되나 안 되나 이거 들여다보는 부서가 된 거예요. 그게. 입금되면 국가부도 안 나고 그날 넘어가는 거고 입금 안 되면 이제 국가부도에 몰리는 거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남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카터가 얼마나 흔들었는데 이 시기에. 얼마나 흔들었냐면요. 이 사람은 이때 미국 경제 어렵고 하니까 경제 지원 확 줄이고 한국에 대해서 별로 봐주는 것도 없으면서 입만 뻥끗하면 무조건 민주주의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79년 6월 달 박 대통령 죽기 넉 달 전에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입술이 부르트도록 반복했어요. 뭐랑 똑같으냐면 트럼프가 방 안에서 의왕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야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쳐버려 이 소리 아니에요. 방 안은 말든지